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를 잘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는 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그리고 꿀잠 자는 것이 건강이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단연 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좀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식사를 좀 며칠 했다고 해서 몸이 큰 데미지를 입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 먹고 계시는 것도 보시면 막 건강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 그러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 안 한다고 바로 몸에 이상이 오거나 막 아프나요? 운동 지금 안 한다고 막 암에 걸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정신 어떤 질환이 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은 하루만 자지 않아도 데미지가 매우 크고요. 이틀, 3일 이렇게 누적이 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고 실제로 많은 연구를 봤을 때 잠 부정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꿀잠을 자는 건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OECD 기준을 봤을 때 성인부터 어린 영아까지 가장 잠을 적게 자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잠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건강 문제, 또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기에 제가 우리 독서연구소에서 책 한 권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니시노 세이지 교수님의 숙면의 모든 것입니다. 부제가 스탠퍼드 교수가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니시노 세이지 작가님이 바로 스탠퍼드 교수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은 좀 얇아요. 제가 계속 여기 독서연구소에서 벽돌철만 추천해 드렸죠. 그 전에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도 700페이지였는데 이 책은 책도 작은데 페이지 수도 26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연구소 계속 제가 추천해드린 책을 쫓아오실 분들은 이번 책은 매우 쉽고 빠르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데 요즘에 잠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연구가 많아지니까 이론도 많아지겠죠. 근데 이 책은 이론 중심이 아니라 일반 일반인이 이렇게 바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히 꿀잠을 자는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팁을 주는 걸 중심으로 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니시노 세이지 교수님은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부 정신과 교수이자 동대학 수면생체 리듬 연구소 소장이다. 1955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오사카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 중 스탠퍼드 대학 의학부 정신과 수면연구소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지금까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갑자기 수면 상태에 빠지는 기면증의 원인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 무대는 스탠퍼드에 있는 연구소에 계시는 분이고 한마디로 이 수면 연구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 그 제목처럼 우리가 꿀잠을 잘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면 부족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과 수면 부채는 어떻게 다를까? 수중에 있는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리기는 했지만 금방 갚을 수 있는 상태가 부족이고 빚이 불어나서 갚을 방법이 없어진 것이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둘의 차이가 분명히 보일 것이다. 즉 수면 부족이 쌓여서 만성화되면 수면 부채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잠은행이라는 영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수면 부채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그런 영상인데 이제 수면 부족과 수면 부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은 되게 일시적인 것일 수 있는데 수면 부채는 이 부채라고 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부채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또 만성적으로 수면 부족이 되면 수면 부채가 되는데 그 수면 부채는 나중에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이렇게 복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수면 부채를 나중에 부채라고 해서 빚은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면 부채까지 가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부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러나 수면 부족이 축적되면 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인지증 등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수면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 부채, 수면 부족이 만성화됐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악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하고, 게다가 이 책 보시면 효율성, 생산성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진짜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잠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꿀잠을 잘 수 있을까?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꿀잠을 잘 수 있는 4개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체온, 두 번째는 빛, 세 번째는 식사, 네 번째는 활동인데요. 이 4가지 영역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께서 꿀잠을 잘 수가 있는데, 신부체온부터 한번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온동물이라고는 해도 체온은 하루 주기 리듬에 따라 미세하게 바뀐다. 밤에 자고 있을 때 가장 낮고, 눈을 떠서 활동을 개시하면 서서히 올라간다. 그리고 오후 2, 3시에 하루 중 가장 높아지며 그 뒤로 조금씩 떨어진다. 즉,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다. 평균 체온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0.7도 차이가 난다. 밤에 체온이 내려감으로써 졸음이 와서 잘 잘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의문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몸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는 이미지가 있고, 체온이 내려가면 잠이 온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사실 수면의 중요한 열쇠인 체온은 체감하는 체온이 아니다. 손발의 피부 같은 몸의 표면 온도가 아니라 심부 체온이라는 몸 내부의 체온이다. 꿀잠의 비결은 바로 심부 체온에 있다. 꿀잠의 비율이 어디 있다고요? 예, 심부 체온. 이거는 우리가 체온계로 재는 그런 체온이 아닙니다. 이 몸속 안에, 이 직장 안에 있는 심부 체온인데, 우리가 꿀잠을 자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심부 체온이 낮아야 된다. 심부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다? 꿀잠을 잘 수 없다가 첫 번째 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잠이 들 때 체온 변화를 고려하여 침실의 환경, 좋은 수면을 위한 습관 등을 생각하는 편이 좋다. 심부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잠이 잘 오고 수면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추운 계절에 뜨거운 목욕물이 가득한 욕조에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져서 기분 좋게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몸이 따뜻해져서 수축된 혈관이 열려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열 방출도 촉진되므로 잠이 잘 온다. 그러나 입욕하면 심부 체온도 상승한다. 심부 체온은 피부 온도에 비해 잘 낮아지지 않는다. 입욕으로 일단 상승한 심부 체온이 원래의 심부 체온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숙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입욕 직후에 가슴 부위에 땀이 나면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 참고로 40도의 목욕물에 15분 동안 몸을 담근 결과 신체 내부 온도는 섭씨 0.5에서 0.6도 상승했다. 그리고 입욕 전에 심부 체온으로 돌아가기까지는 90분 정도가 걸렸다. 요컨대 잠자기 좋은 시점은 목욕을 마치고 나온 직후가 아니라 90분 정도가 지난 후다. 그러므로 자고 싶은 시각에서 90분 전에 목욕을 마치는 것이 좋다. 샤워만 한다면 체온의 변화가 그다지 없으므로 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샤워를 하기보다 족욕을 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뜨거운 물에 샤워하는 거 좋지 않은데, 특히 입욕,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럴 바에는 발만 해라. 발만 씻어라. 그리고 이 발이 차서 잠이 안 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책 사서 읽어보시거나 아니 도서관에서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양말을 신으면 어떻게 되죠? 예, 심부 체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이 차다고 양말을 신는 거는 꿀잠 자는데 더 안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이 책은 나이 드신 분들과 아이들, 여성분에 관련돼서 얘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나이가 들수록 실내 온도도 신경 써야 한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잘 안 오는데, 그 에어컨 바람만 쐬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에어컨으로 실내 온기를 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예, 우리 꿀잠 자는데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잠잘 때에는 온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특히 심부 온도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거나 자기 전에 입욕, 뜨거운 물로 입욕해서 목욕을 하게 된다면 예, 잠을 방해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빛과 관련된 내용인데, 블루라이트를 한낮에 받으면 각성도가 높아진다. 아침 햇살을 받는 것이 좋은 이유는 체내 시계를 초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에서 깨기가 쉽기 때문인데, 이것은 태양빛에 포함되어 있는 블루라이트 효과다. 또한 낮에 햇빛을 쬐기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경우 블루라이트가 포함된 영역에 빛을 쐬며 각성 효과가 있다. 이는 시차에 적응할 때 이용할 수도 있다. 블루라이트를 받는 타이밍을 고려하면 흐트러진 리듬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작정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한편 블루라이트는 망막이 좋지 않다는 설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나뉘는데, 눈에 나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근거는 현재까지 없는 듯하다. 자,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다 있죠. 블루라이트는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눈에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블루라이트는 빛에서 나온 건데, 일단 빛 자체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하루의 생체 리듬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데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받는 순간 몸은 각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어떻다? 각성을 일으켜서 꿀잠 자는데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밤이 되면 어둑어둑해져야 되고, 어둑어둑해졌을 때 이제 그야말로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너무 밝고 계속 스마트폰 하고 있어. 블루라이트 계속 쐬. 어떻게 되죠? 예, 각성 효과. 그래서 스마트폰 끄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물론 스마트폰 하는 거는 이런 블루라이트 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폰 내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들이 뭔가 뭐 리마커블 하거나 흥미롭거나 그러면 뇌에 각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껐을 때 바로 잠이 안 오겠죠.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밤에는 그야말로 블루라이트나 잠자기 전에 한동안 뭐랄까 그 빛을 약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아침에는 어떨까요? 아침에는 아침 햇살을 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면 압을 딱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낮에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각성이 돼서 깨어났다는 몸에 신호를 줘야 돼요. 그 신호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다? 빛을 쬐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빛 쫙 쬐면 몸이 확 각성이 돼서 그날 아침부터 일하는 것도 훨씬 도움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몸이 활동이 돼서 나중에 밤이 됐을 때 어떻다? 깨어있는 각성 주기가 되게 오래 있기 때문에 수면 압, 잠자고 싶은 마음이, 잠자고 싶은 이 몸의 압력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잠자기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최대한 피하시고 어둡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특히 스마트폰, TV 같은 걸 보면서 누우면 숙면 취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침에는 빛을 풀로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활용하면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식사입니다. 식사도 비슷해요. 뭐냐면 아침 식사를 한다. 이것이 숙면의 습관입니다. 숙면의 습관을 만드는 전략이에요. 아침 식사에는 체내 시계 초기화라는 의미도 있음을 잊지 말자. 또한 아침 식사는 비만 예방도 된다. 실험 결과 아침밥을 먹지 않는 쥐가 비만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 그렇죠?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각성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깨어났을 일찍부터 각성 효과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잠잘 때 수면압이 높아져요. 그리고 아침에 아침 식사를 먹었을 때 각성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아지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이건 잘 말씀드렸죠? 잠자기 전에 뭘 먹으면 안 돼요. 자, 배가 부르면 잠이 온다. 그러나 소화기관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대로 자면 신체 기능의 스위치를 꺼놓지 못한다. 이 또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섭취한 음식물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야간에 발현되는 식의 유전자 중 하나가 지방을 축적하는 효소의 작용을 높인다는 사실도 최근에 연구를 통해 판명되었다.
소화 활동은 진정되었지만 공복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정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쳐야 한다. 올빼미형 생활을 하게 되면 저녁 식사 후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저녁을 먹었는데 11시 넘어서까지 깨어있으면 식사 후 4시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살짝 출출해진다. 그래서 무언가를 먹게 된다. 등등등등. 다시 말해서 잠자기 전에 여기 책에선 2~3시간 전에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알츠하이머 종말이라는 책을 보시면 3~4시간까지 더 안 먹는 것도 더 좋다. 공복 기간이 4시간까지 있어도 훨씬 좋다. 이것이 알츠하이머 병도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죠? 기본적으로 각성 효과가 일어나서 잠이 덜 올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도 뇌 청소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거는 오건죽 장수의 역설을 말씀해 드렸죠. 우리가 잠잘 때 뇌 노폐물이 청소가 되는데 우리가 잠자기 전에 뭘 먹으면 어떻게 된다? 노폐물 청소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것이 누적되면 우리 뇌에 좋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공복 시간이 좀 길어야 된다. 미니멈 2~3시간 이상, 4시간까지는 더 좋다. 그러나 아침에는 식사를 꼭 해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활동인데 되게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째는 운동이다. 낮에 몸을 적당히 움직여서 활동량을 높이는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리듬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피곤해짐으로 졸음이 오기 쉬워진다. 등등등등. 그래서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은 낮 동안의 운동량과도 관계가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시작은 아침부터다. 아침에 신체 내부의 체내 시계를 확실히 깨우고 낮에는 활동량을 높이는 생활 패턴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고령자도 마찬가지다. 낮과 밤의 활동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낮에 충분히 활동할 때 질 높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혹은 낮의 활동량을 높여라. 그리고 아침부터 각성 효과를 만들어라. 그러면 밤에 당연히 낮의 활동량이 높으면 밤에 수면압이 높아진다. 특히 요즘에는 다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할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하철에서 출퇴근을 했을 때 그 에스컬레이터 이용하기보다 계단을 이용하고, 그렇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이런 식으로 활동량을 의도적으로 높입니다. 당연히 운동을 하면 훨씬 좋죠. 근데 뭐 운동을 자주 못한다 할지라도 평소에 내가 내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에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밤에 잠 잘 수 있다. 이것이 과학적인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잘 때까지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이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나 좀처럼 잠들지 못해서 괴로워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잠들지 못한다고 어떨까? 불을 끄고 눈을 감은 지 15분이 지나도 잠이 들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이 상태가 30분 동안 이어지면 잠들지 못하는데 초조함을 느낀다.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라며 불면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잠들지 못했다고 느꼈던 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길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20분 정도였는데 1시간 이상 잠들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직도 잠이 들지 못했다는 생각에 예민해지고 잠들지 못하는 것에 정신적 압박을 받는 상태가 불안 신경증에 따른 불면증이다. 그러므로 잠들지 못할 때 억지로 자려고 하지 않는 것 중요하다. 뭐라고요? 내가 10분, 15분 이렇게 누웠어. 20분 누웠어. 잠이 안 와. 그러면은 억지로 자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잠들지 못할 때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일어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느끼면 일단 일어나서 카페인이 없는 음료수를 마시거나 기분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졸리게 할 것 같은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 이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등을 환하게 켜지 않도록 주의하자. 참고로 나는 독서를 하다가 그대로 잠들 때가 많은데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의 시간은 10분 정도일 때 많다. 다시 말해서 핵심은 일단 내가 한 15분에 10분, 20분 누웠어. 잠이 안 와. 그때 억지로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불면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 카페인 없는 음료수를 마시고 차분하게 음악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독서를 하거나 대신 스마트폰이나 빛을 강하게 쬐는 것은 좋지 않죠. 혹은 막 야식을 먹거나 그때 막 치킨 시켜 먹거나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주변 분위기를 약간 어둡게 하거나 잔잔하게 해서 잠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면 앞 어떤 이 졸음이 왔을 때 그때 자는 것이 중요하다.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누워서 계속 자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제가 그 독서연구소에서 몇 강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이고요. 이 책은 이제 목차를 보시면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잘못된 수면 상식 쭉 나오고 2장 수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3장은 숙면의 열쇠는 생체 리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4개는 생체 리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체 리듬을 이해하면 왜 4개 심부 온도, 그다음 빛, 그다음 식사, 활동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업무 시간 중 졸음의 무서운 위험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과 관련된 거, 잠과 일. 5장은 여성, 아동, 노인을 위한 수면 상식. 6장은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 7장은 수면 장애에 관해 알아둘 것을 뭐 여러 가지 수면 장애, 코 고는 거, 뭐 그 수면 무호흡증 증후군 뭐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8장은 수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수면제 복용량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면제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 짧으니까 두껍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성적으로 수면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꿀잠을 잘 수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잘 자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녀들을 잘 잘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고 특히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숙면의 모든 것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